오늘부터 정주행. 여러분이 청취하시는 본 방송은 오늘부터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그런 방송입니다. 무슨 방송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아니, 제목만 듣고도 아시겠다고요? 매주 금요일 바로 이 시간, 여러분께 추억할 만한 드라마를 가지고 돌아오는 프로그램. 이번 주에도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주행. 어느새 다다음 주면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일찍 시작한 학우분들은 다음 주부터 당장 시험이겠죠? 개강한 지, 그리고 입학한 지 벌써 한 달이나 흘렀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는데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께서 시험 관련 공지를 해주시니 조금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에는 전공 공부나 교양 등 학점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확실히 2학년이 되니 다들 열심히 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시험 전 마지막으로 정주행할 드라마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두 개의 달, 두 개의 태양, 그리고 그들의 엇갈린 운명. 나는 이 나라의 왕세자다. 잘생겼다. 영리하다. 근자감 죽여준다. 아직은 정치 세계의 냉정함과 비열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자체가 위협일 수도 있는 자신의 이복 형제인 양명의 앞에서 언제나 티없이 밝게 웃을 수 있는 훤. 스승인 홍문관 대제학 허영제와 그의 아들 허염을 통해 학문의 즐거움과 군왕의 도리를 배웠고 우연히 만나게 된 그의 동생 허연우를 통해서 자신이 다스려야 할 궐 너머의 세상과 첫사랑의 설렘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연우가 세자빈에 간택되고 그의 첫사랑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드라마는 아무 일도 없이 끝났을 겁니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연우는 한없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를 트집 잡은 윤대영 일가에 의해 궁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 외척 가문이었던 윤대영 일가의 딸 보경이 세자빈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여인을 잃게 된 훤은 더 이상 철없는 왕세자로 살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왕세자 훤이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홍문관 대제학인 허영제의 딸 허연우. 아버지가 붙여준 안개비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녀의 성정은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청량하고 신선하죠. 아버지와 오라비를 따라간 궁궐에서 우연히 왕세자인 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설렘은 몇 번의 만남을 거쳐 마침내 첫사랑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고 그렇게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를 죽이고 세자빈 자리에 자신의 딸인 보경을 올리고자 했던 윤대영 일가를 돕던 도무녀 장씨가 그녀와 훤의 운명을 알고 그녀를 살려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두 비밀로 한 채
이를 진행시키는데요. 다시 살아났지만 그 전의 기억을 모두 잃은 연우는 도무녀 장씨 밑에서 무녀 월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한 기회로 이제는 왕이 된 헌의 액바지 무녀로 들어가게 되죠. 시간이 흘러 월을 알아보지 못하는 헌과 그런 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월. 하지만 그런 둘의 심장은 서로에게 반응합니다. 신첩이 원한 건 단 하나, 전하의 성신뿐이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다소곳하고 얌전한 여인. 어질고 온화한 성품으로 궁인들 사이에 떠도는 여론 또한 모두 중전인 보경의 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종 잉태를 외면하며 자신 또한 외면하는 헌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죠. 괜찮다는 듯 조용히 미소만을 지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외적인 그녀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의 사랑, 아랫사람들의 희망, 왕친들의 동정, 그리고 조정의 여론 형성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죠. 어린 시절 평범한 아이였던 보경을 지금의 야심가로 키워낸 건 그녀의 아버지 윤대영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세자를 좋아해서 세자빈이 되어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그녀의 바램을 정치적인 야망으로 악용한 그녀의 아버지 윤대영에 의해 보경은 연우의 죽음의 공범이 되어버린 채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떠안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재 헌이 자신의 옆에 있다는 위안으로 살아가는 보경 앞에 연우와 똑같이 생긴 무녀, 월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하, 아버지, 기어이 피를 보고자 하십니까? 두 분 중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패비가 되는 것만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전하를 처음 뵌 그날부터 신첩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전하의 성신뿐이었습니다. 하여 신첩, 마지막까지 중전으로서 전하의 여인으로서 죽을 것입니다. 해에 가려진 슬픈 빛 양명. 전왕의 서장자로 희빈 박씨의 소생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의 왕자인 그는 겉으로는 허허실실, 내면은 오리무중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얻기 위해 그가 얼마나 용을 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왕위 계승 서열 1순위, 그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양명의 저택에는 늘 권력의 뒷줄을 대려는 도포자락들로 넘쳐나죠. 어린 시절 양명은 헌의 그늘에 가려 부왕으로부터 많은 냉대를 받고 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욕심도 내어서는 안 된다는 말만을 계속해서 들으며 자란 그는 홍문관 대제학의 사가에 드나들며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우를 만나 애타는 그리움과 연모를 배웠지만 그녀 또한 헌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스승 그리고 친우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그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헌을 원망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걸에서 연우와 닮은
그녀의 분위기가 나는 무녀 월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운명의 이끌림을 느끼며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헌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왜 궁금하십니까? 저하께서는 무엇 하셨기에 그 아이의 마지막 길을 제게 묻는 것입니까? 형님, 그 아이가 죄인처럼 궐에서 쫓겨날 때 저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저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그 아이가 차가운 땅에 묻힐 때 저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그 아이 아비와 오라비가 유배에 처해질 지경이 된 지금 저하께서는 무엇 하고 계십니까? 형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저하가 아니십니까? 주상전하의 성심도 세계 나비 같았던 대저하의 충심도 혈육 같았던 하문학의 우위도 모두 가지신 저하가 아니십니까? 하나쯤은, 단 하나쯤은 제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형님, 제겐 단 하나였습니다. 간절히 원한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쯤은 저를 위해 내어주실 순 없으셨습니까? 저라면 지켰을 것입니다. 제 전부를 걸고서라도,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냈을 것입니다. 저하께서는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배우 김수현을 일약 스타덤에 앉게 했던 이 드라마는 사극이지만 사극 같지 않은 분위기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본적인 배우들의 연기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흘러넘쳤고 단지 슬프기만 하지도 웃기지만 하지도 않은 적절한 강약 조절을 통해 시청자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정주행하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아, 저요? 저도 당연히 한 3번은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연우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보경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제 이름이 보경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연우는 사랑받는 가정에서 좋아하는 남자와 첫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경은 첫사랑에 외면당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은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물론 그것이 연우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경이 희생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보경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조금은 안타깝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상 오늘의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건 나누면 2배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부터 정주행은 중간고사 기간 동안의 휴식을 가지고 5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4월 중순까지 방송을 하면 학우분들이 방송을 듣고
드라마 정주행을 하느랴 공부를 못해서 안 되니 말이죠. 혹시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이 너무 그리우면 유튜브 채널 DKBS에서 다시 듣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너무 아쉬워하진 말기로 해요. 만약 시험이 끝나고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페이스북 DKBS 페이지로 메시지 보내주시겠어요? 시험이 끝난 뒤 함께 정주행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부터 정주행은 엄청 재밌는 드라마를 가지고 중간고사가 끝난 5월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김민준, 진행의 권보경이었습니다.